안녕하세요. 문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신생아 때에는 아기 손의 이 엄지와 집게 사이를 쓰다듬으면 아기의 손은 그물체를 꽉 움켜쥐는데 이 양손으로 잡으면 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움켜잡기 반사라는 행동으로 아주 옛날 우리의 몸에 털이 있었을 때 아기가 어미의 털에 매달려 다녀야 했던 때의 행동의 흔적입니다. 이 움켜잡기 반사는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또 어쩌다가 아기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이 평소에 웅크리고 있던 아기는 즉각 자세를 바꿔서 사지를 활짝 뻗습니다. 이 모로 반사라고 불리는 이 포옹 반사는 옛날에 아기가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질 때 이 몸을 쫙 펼쳐서 어미가 떨어지는 아이를 잡아채기 쉽게 하려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사들은 대개 태어난 지 5,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람의 여성은 대개 8살에서 16살 사이에 처음 월경을 시작하게 되어서 일생 동안 약 400회의 월경을 하게 됩니다. 이후 45세에서 55세가 되면 폐경기가 되면서 월경을 멈추게 됩니다. 이 월경 주기는 평균 29일이 조금 넘습니다. 이 조수간만에 영향을 주는 달의 상변화 주기, 즉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주기도 29.53일입니다. 다윈은 달이 지구에 인력을 미쳐서 일으키는 조수현상과 여성의 이 월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기원이 바다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월경 주기는 남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이 이 남성적인 이성을 좋아하는 수준이 월경의 주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배란기에는 좋은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좀 더 남성적인 이성에 끌립니다. 배란기 이외의 시기에는 신뢰성과 협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좀 덜 남성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청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의 눈동자는 최대 크기가 되는데 이 눈동자는 연인을 꿰는 미끼의 역할을 합니다. 순정만화 주인공의 눈동자가 왜 큰지, 청년기에 서클 렌즈가 왜 유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눈동자의 크기는 60세가 될 때까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낭만적인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연인, 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산모, 마약인 코카인에 취한 사람의 뇌를 스캔해보면 결과가 놀랄 만큼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뇌를 취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감정입니다. 서로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공유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애착 반응을 낳는 뇌의 신경화학적 계통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막 연애를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면 놀이공원을 가는 것보다는 공포영화를 보는 쪽이 이 서로 간의 유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연어는 일생에 단 한 번 산란을 하고 산란 후에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후손을 딱 한 차례 생산하는 동물은 수명의 대부분을 생식 준비했습니다. 자라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단 한 번의 생식을 위해서 생식선을 키웁니다. 이 연어의 생식선을 발달 전에 미리 제거하면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이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수술 받지 않은 개나 고양이보다 평균적으로 2년을 더 삽니다. 사람도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중세에는 거세가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세를 하면 수명이 몇 년 늘어난다고 믿었고 실제로 거세된 사람들이 장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년기에 접어들면 매년 맥박수가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되는데 지금 6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160이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장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펌프와 같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나이차가 많이 나는 커플들의 결혼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여성과 젊은 여성 커플의 조합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유전적인 선호가 숨어 있습니다. 남성이 나이 많은 여성과 결합하면 유전암호를 불완전하게 넘겨줄 확률이 높지만 젊은 여성이 나이 많은 여성과 결합할 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리 중단 현상, 즉 폐경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폐경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진화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한 아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폐경은 이 역설적이게도 더 적은 수의 아이를 낳게 하지만 더 많은 수의 아이를 생존시킬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이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의 슬슬 머리카락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 멜라닌 세포들이 머리카락 뿌리 부근에서 멜라닌 색소를 내놓아서 이 자라나는 머리카락 몸통에 단백질을 침착시켜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검은색이나 이 황금색으로 물들이는데 이 세포들이 아예 기능을 멈추면서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결국은 백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회색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회색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머리가 새는 과정이 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단계들이 보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년의 나이를 지나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50세 이후에는 뇌의 무게가 매 10년마다 2%씩 줄어듭니다. 이 노인이라도 건강하기만 하다면 기억 그 자체, 즉 암호화된 정보의 저장량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불러내는 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려지고 훨씬 여러 번 시도를 해야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그것 있잖아, 그것 등과 같이 이 사물이나 사건의 이름을 적시에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특히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어집니다. 만약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빙 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의어를 찾아서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만난 지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에게는 서로 반갑다, 나 누구누구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인이 되면 기억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한 이 수치 정보는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억에는 아주 성가신 과정입니다. 이 자극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뇌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뇌가 퇴보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 충분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치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뇌에 계속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만이 치매가 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무튼 이 뇌를 사용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자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퇴보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일단 어떤 상태에 처한 뇌를 더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손상이 생기기 전에 고스톱이든 독서든 간에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에 남자는 여자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2배 높고 자살할 확률이 4배 높습니다. 이 35세에서 54세 사이에는 남성인과 여성인구가 반반이지만 이후로는 점차 여성적으로 비중이 기웁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든 종의 수명은 새끼들이 성인에게 의존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생식주기의 특징상 여성이 더 장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여성이 더 오래 살고 더 천천히 늙는다면 더 많은 후손을 낳고 양육하여 성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대사율이 높으므로 그 때문이라도 수명이 짧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